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 수학 포기할 이유 없다 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송준석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을 불나방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수학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적을 위해서라기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요 정도를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레벨의 수학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어느 일정 레벨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정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겠다 싶을 정도의 수학을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문 수학 강사는 아니고요. 뭐 일타 강사 이런 거랑 관계는 없지만 저의 수학 경험은 뭐 과거에 뭐 과외를 했던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 천편일률적이거나 좀 이런 방법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뭐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좀 색다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뭐 컨텐츠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돼서 뭐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아니면 나쁜 학생이든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난 이 정도 수학은 깨쳤으니까 사는데 문제 없어, 이런 자신감 정도, 아니면은 뭐 수학에 대해서 어디 가서 약간의 썰을 풀 수 있는 정도, 요런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들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서론이 길었는데요. 긴 거를 싫어하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수학의 기초 중에 숫자에 대한 겁니다. 정말 센 기초죠. 그러나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숫자의 개념을 알고서는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숫자는 여기가 다다 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도 뭐 포함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숫자가 뭐냐? 바로 자연수입니다. 뭐 양의 정수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를 영어로 내추럴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n이라는 자연수 n 뭐 이렇게 해서 문제나 이런 데서 많이 표현을 하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는 숫자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영어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요, 유학을 가시거나 혹시 외국 서적을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영어를 아주 쉬운 건데도 이해 못하고 하기 되게 피곤해요,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자연수, 양의 정수, 이건 내추럴 넘버다, 이런 정도는 알고 가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유학을 가시거나 원서 같은 거 이런 보실 일이 있을 때는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학 용어나 우리말로 된 영어를 가급적이면 영어로도 알아두실 수 있으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연수를 초등학교 때 배우죠. 제가 경험했던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999까지 배우는 게 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숫자의 단위가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경까지는 배우지 않는데 조 단위로 넘어가면서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도 얘기하지만요. 어쨌거나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숫자의 자연수 n, 요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정수라고 하죠. 인티저, 영어로는 인티저입니다. 뭐 생각보다 많이 쓰는 건데요, 인티저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뭐 컴퓨터 코딩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많이 인티저라는 단어를 보시게 될 텐데, 정수는 인티저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정수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고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수를 구분해 보면은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양의 정수, 포지티브 넘버 1, 2, 3, 4, 5 자연수랑 똑같죠. 그 다음에 제로,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마이너스 5, 4, 3, 2, 1. 네, 그렇죠. 뭐 알려지기로는 이 중에서 0이 제일 늦게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우리는 없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옛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요걸 보시면은 그런 사례를 알 수 있는 게 건물들 보시면은 건물에 보면 0층이 없죠.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은 제로가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옛날엔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곁다리로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 자연수인 양의 정수를 포함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이렇게 숫자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수를 넘어서면은 일부분을 배우긴 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유리수가 나옵니다. 유리수는 영어로 rational number고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라고 합니다. 뭐 rational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인 숫자니까요. 뭐 나누어지는 게 뭔가 논리적인 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rational number. 그래서 분수를 사실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배워요. 뭐 지금은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그런데 제가 배울 때 그랬고요. 이게 어쨌거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에는 정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좀 확장적인 개념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유리수가, 그러니까 유리수면 다 숫자를 커버할 것 같은데 그래도 포함하지 못하는 숫자가 있어요. 유리수의 반대말이 무리수거든요. 이 무리수는 irrational number라고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모든 수를 얘기합니다. 비논리적인 숫자라고도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제일 먼저 배우는 무리수는 원주의 파이입니다. 3.14159255 쭈쭈쭈 나해서 무한히 나가는 무리수의 어떤 다른 표현이 이런 거죠.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소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숫자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게 3.1415의 파이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파이를 무리수의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3.14로 정하고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3.14단을 외워두는 게 계산에 편하죠. 그러니까 3.14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무리수는 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제곱근, 뭐 루트 2 이런 걸 배우면서 이제 무리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치면은 또 다른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이걸 다 합친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실수, real number라고 합니다. 진짜 숫자. 여기까지가 진짜 숫자인데 이 리얼 넘버를 가지고 배우는 게 중학교 3학년 때지요. 그쵸? 중3 때까지 무리수를 배우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배우는 게 중학교 3학년 때면 실수의 범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사칙연산의 기준은 쭈쭈쭈 가요. 똑같이 가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결국엔 그 범위가 실수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제 시계 확장도 있겠지만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편에.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은요, 뭘 배우냐? 실수해가지고 막 하다가요, 갑자기 허수라는 게 나와요. 이메이지너리 넘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 허수? 가짜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허수의 개념은 이 숫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사칙연산에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면은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의 범위에서는 뭐든지 제곱을 하면 0보다 커집니다. 마이너스가 어쨌든 2번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그냥 아니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내는 숫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든 숫자가 허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특하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들이에요. 가짜수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허수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고요. 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컴플렉스 넘버. 그래서 복소수는 왜 복소수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에 복소수 Z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도 하는데, 복소수 복소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실수와 허수를 합친 숫자다. 숫자의 범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 보여지면 허수를 i로 표현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i라는 걸 복소수의 기본 형태로 합니다. a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b에서 b가 0이면은 실수가 되는 거고요. b가 0이 아니면은 허수라고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고등학교까지의 배우는 숫자의 전부다라고 합니다. 네, 진짜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나중에 복소수보다 더 넓은 계통의 숫자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이 이상 공부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뭐 철학의 개념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이상하게 되면 저도 잘 몰라요. 일단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사는 범위에서는 요 정도 범위가 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 이거에 허수까지 합쳐서 복소수까지 가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배우는 숫자의 범위 전부다 라는 거를 이해하고 가시면은 이런 거죠. 고등학교의 끝이 어디다라는 거를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거는 되게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 개념의 자체는.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그 다음에는 다 숫자의 감각. 나아가서는 국어가 되게 중요해요. 말귀를 알아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이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수학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숫자는 요 정도가 전부 다이다 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숫자의 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절대 고등학교 수학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뭐 성적의 점수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는 거에 바탕이 되시면은 일상생활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주 편안하게 되고 새로운 걸 배울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